네오콘이 이미 그게 땡땡땡 조종이라고 이미. 이 네오콘 코드는 뭐냐면요. 이런 거요. 냉전은 끝났습니다. 미국은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공화국 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 상시적 전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미국을 공화국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살벌한 사고방식이에요, 네오콘은. 근데 이 밑에 깔려 있는 건 생명선인 석유를 안정되게 확보한다. 그래서 네오콘의 세계 경찰 노릇은 전부 중동에 집중돼 있었죠. 이 네오콘의 이 그 부상과 침몰을 보려면 이 잡지 내셔널 인트레스트의 운명을 보면 좀 그게 보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의 내셔널 인트레스트 2000년대 초까지 보통 아닙니다. 예, 네오콘 지도자 어빙 크리스톨이 만들었고요. 어빙 크리스톨이 네오콘의 최고 이론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2005년 이후에 뭐 영락에 영락을 거듭해서 지금은 삼류 군사 지정학 잡지가 됐죠. 이 네오콘의 영락이 이 내셔널 인트레스트란 잡지의 영락이 네오콘의 몰락을 보여주는 생생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이거 다루면서 뭐 하도 황당한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8일에는 느닷없이 중국이 북한을 침공, 접수,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계속 헛소리야. 북한은 독자적 핵개발 핵무장을 하고 있는 독립국가입니다. 아니, 북한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중국이 부품과 기술을 줬고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위성국가지. 북핵은 한미 공격에 대한 방어 억제용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북핵은 중국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죠. 중국의 하청 수단이지. 중국은 왜 북핵이 필요하냐?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도모할 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꼼짝 못하게 할 수단으로서 북핵이 필요한 거지. 방어 억제용이면 300km, 500km 사거리면 충분하죠. 왜 자꾸 탄도미사일 쏘고 그런데? 장거리. 북한은 자신의 국방비를 스스로 조달하며 미국 영향권에 흡수되는 것을 결사 저항하는 체제입니다. 북한이 무슨 국방비를 스스로 조달하나? 먹고 사는 거 다 중국에 그냥 빈대 붙어서 그냥 그지같이 먹고 살고 있는데 국방비 조달하기 위해서 뭐 마약 다루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게 스스로 조달이냐고. 그것도 스스로 조달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헛소리를 막 주워 섬기면서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국이 북한을 침공해서 접수해가지고 직영할 수 있다? 천만에. 골로 가려고? 한국이나 미국이 가만히 있나? 거기다 북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은 김간해가 끝나는 순간 북한 사람의 눈높이는 바로 대한민국에 맞춰집니다. 북한을 직영하려면 중국인들이 20, 30만 명이 들어가야 돼요. 한꺼번에. 그거 가만히 보겠어요? 조선인 근성에? 우리 조선인 근성에. 우리. 한국인 근성에. 한반도 사람 근성에. 가만히 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거 또 좋다고 우리 밀덕들이 많이 했던 건데, 이게 이제 4월 5일 날, 엊그제죠. 한 열흘 전쯤에. 정말 밀덕스러운 밀덕 스토리예요. 제목은 뭐냐. 한국이 최상의 저가형 공격기 FA-50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기분은 좋지. 근데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FA-50의 공동 소유자,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존재가 록히드 마틴이다라는 얘기가 없어. 그리고 저 전투기가 록히드 마틴이 굉장히 깊게 관계해서 우리를 가르쳐서 나온 전투기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록히드 마틴이 족쇄를 채워서 저게 훌륭한 레이더나 또는 훌륭한 공대공 미사일을 달지 못하고 좀 반쪽짜리로 지내왔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뭐하러 기사 쓰냐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급의 언론이냐면요. 옛날에 한 20년 전까지는 헤리티지 보고서나 CSIS 보고서보다 이게 파워가 좋았습니다. 내셔널 인트러스트가. 네오콘이 그렇게 세상을 좌지우지할 때는. 그게 이 지경까지 영락한 거예요. 한 3류 군사지정학 그 잡지로. 참 안 됐죠. 예, 참 안 됐습니다. 20년 정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오콘이 반짝해가지고 미국 공화당 보수 뭐 이런 데를 잠시 찬탈해서 한 10년 네오콘 천하를 휘둘르다가 그 다음에 증발해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가 무주공산이 된 거야. 그 무주공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는 걸 트럼프가 치고 들어가서 트럼프 일기 때는 그래도 그게 뭐 관세전쟁이든 나홀로 관세전쟁이든 뭐든 간에 방향을 확 반중으로 물꼬를 텄죠. 오케이. 저 그래서 좋아했지. 근데 거기서 더 고립주의를 강화했단 말이야. 4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내줘라 뭐 그거 뭐 우리가 왜 동아시아에 신경 쓰냐 뭐 북한 핵은 뭐 그 거기서 쏘든 말든 우리한테 장거리만 안 오면 되지 뭐 빅딜 치면 되지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리니까 아니 이 어르신이 왜 이러시나 예 그런 이제 그 극도의 제가 이제 말하자면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보고 마음 바꿨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 어르신한테 왜 이렇게 타락하셨냐 4년 동안 예 그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딥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딥스라는 건 없을 수가 없어요. 훌륭하냐 타락했냐 그것만 구별될 뿐이에요. 딥스는 엘리트거든요. 군사 지정학에 종사하는 엘리트를 폄훼해서 부를 때 딥스라고 하죠. 그것도 뭐 국무부, 뭐 CIA, 국방부 이런 데가 딥스에 그 오골오골 모여 있는 데래. 거기 뭐 하는데요? 글로벌 군사 지정학 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군사지정학 엘리트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중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대중이 없는 세상이 있을 수 없듯이 엘리트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유의미한 기준은 뭐냐면 그 엘리트가 훌륭한 엘리트냐 타락한 엘리트냐 혹은 그 엘리트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엘리트냐 이 기준이 있을 뿐이고 그걸 좀 더 사납게 표현하면 군사지정학 엘리트들이 국가, 인류, 생명을 섬기는 지킴이, 가디안들이냐 아니면 시류를 쫓아가는 기생충들이냐. 지금 막 신중 타락 글로벌리즘으로 온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니까 가만히 대가리 쳐박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에 소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세상을 살았다고요. 군사지정학 엘리트들이. 언제까지? 트럼프 전까지. 트럼프가 반중으로 물꼬를 트니까 트럼프랑 반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마찰이 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 바뀐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가 물꼬를 터준 거지. 확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한 실체가 바이든과 결합을 한 거예요. 뭐 민주당이 뭐 살려고 그런 거죠. 예,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사 지정학 엘리트들의 그 최신 명작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단극 다자예요. 유니폴라 멀티래터럴리즘이에요. 이때 단극이라는 거는 그 미국의 물리적 힘이 아니라 가치, 세계 질서, 기여, 혁신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서방 문명에 내재된 인류 보편 가치를 유일 원칙으로 섬기는 거지. 시진핑이 떠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진핑이 떠드는 공자 정신, 시진핑이 떠드는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왜 서방 문명만 문명입니까? 중국 문명도 문명입니다. 푸틴이 다스리고 있는 저 유구한 러시아 문명도 문명입니다. 세상에는 문명이 여러 개 있어요. 다 상대주의적인 거예요. 근데 왜 서방만 문명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중국 스토리거든. 시진핑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시진핑의 글로벌 시빌리제이션 이니셔티브 GCI에 보면 그런 식의 말로 도배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거지. 야, 너희는 동물농장이지 문명이 아니라. 너희는 공산당 일당 독재지 문명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문명은 너희랑 컨셉이 달라. 우리한테 너희 거를 우리랑 대등한 걸로 인정해달라는 소리 하지 마. 너희 대가리 들고서 막 너희 방식으로 뭐 세계를 뒤집어 좀 이렇게 좀 변형을 시키려고 그러면 우리랑 대판 싸우는 수밖에 없어. 우린 그런 입장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아는 서방 문명은 우리 이미 내재화돼 있어요. 한국은 서방 열강이라고. 개인 실존, 자유, 세계시장, 민주주의, 인권. 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원칙이야. 너희 그 이상한 그 불그레한 모택동 얼굴 우리한테 들이밀지 마 임마. 우린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단극이에요. 유니폴라야. 그럼 옛날에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단극 그러면 미국의 일방주의적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런 거랑 연관이 돼 있어요. 유니폴라 단극이면 유니래터럴리즘, 미국의 일방주의. 그거랑 매칭이 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해 왔다고. 그런데 미국이 뭐 이제 전체주의 코드를 다뤄야 되니까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북한, 이란 이거 뭐 전체주의 코드를 다뤄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왜 내일만이 아니잖아. 다 서방 그게 문명적 가치를 섬기면서 살고 있잖아. 우리 우방들은.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현지 국가들 우리랑 잘 그 사람들이랑 그 상호주의적으로 다자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큰 역할을 맡기고 그 역할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 일 풀기가 쉽네. 그거죠. 그게 다자주의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단극 체제면은 미국 일방주의고 다극 체제가 돼야 다자주의, 상호주의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단극이 그게 미국의 물리적 국가의 물리적 지도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인류 보편의 서방 문명에 내재된 가치를 얘기하는 거다. 그 단극이라는 건. 그리고 다자주의라는 거는 그러한 가치를 섬기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운영해 가려는데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동맹 파트너들이 그 미국 포함해서 그 서로 대등하게 얘기하자. 그게 만약 유럽에 관계된 얘기라면 미국과 유럽이 대등해지는 거고 그게 만약에 한반도에 관계된 일이다. 한반도 일대 한국과 미국이 대등해지는 거다. 이런 게임이 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이제 그림을 제가 멋있게 그려봤습니다. 이런 선순환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 현지 국가의 가치지향적 분투가 있는 거지. 아니 우리 뭐 미국이 우리한테 강요를 해서 우리가 K 모기 만들었나? 미국이 우리한테 강요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만들었나? 미국이 우리한테 강요해서 우리가 조선업을 그렇게 키웠나?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커졌나? 미국 우리한테 강요해서 우리가 한류를 만들어서 세계에 전파하고 있나? 우리 자신이 서방 문명에 내재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그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분투해서 달리고 있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죠.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미국이 입장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 그런 미국 입장을 선택해야 되는 모멘트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라고 하죠. MOT for US, for the US. 그러니까 미국이 입장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이번에 우크라가 그런 거예요. 우크라가 2014년 유로 마이단으로 입장을 선택하고 질질질질질 왔잖아. 그래서 전쟁 터지고 나서 지금 미국이 우크라 더 도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진실의 순간에 미국을 덮친 거야. 그러니까 야 거기에 깔려 죽기 싫으니까 마이크 존슨이 도망간 거예요. 배신을 때리고 트럼프로부터.
도망갔으니까 저 배신 때렸으니까 저 하원 의장 목을 잘라야겠다라고 머저리가 이제 날뛰고 몇 명이 날뛰는데 그 목 자르게 되면은 공화당 다 폭삭 망하고 트럼프 폭삭 망하니까 목 자르지도 못할 거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는 거고 그건 좀 봐야 돼요. 저는 한 60% 확률로 그냥 통과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미국이 입장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서 올바른 입장을 선택한 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을 거치면서 미국의 정신과 문화와 정치가 한 단계 성숙을 하죠. 그러면 그게 한 단계 성숙하면 미국 입장에서 야 이런 식으로 게임 풀면 되네. 현지 국가와 대등한 다자 게임을 하면서 대등한 다자주의 멀티래터럴리즘 게임을 하면서 현지 국가의 그 비어 있는 부분을 요소를 스스로 강화하도록 미국이 유도를 해주면 중국 러시아랑 충분히 맞서 나가네. 그러면서 미국이 자기의 가치 섬김, 그러니까 개인 실존이라든지 자유라든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든지 이런 가치 섬김이 강화되죠. 미국 입장이 강화되니까 현지 국가 역시도 가치지향적 분투가 강화되는 거죠. 이 선순환 확대 구조가 이제 이번 우크라 전쟁과 이번 토요일 날 아마도 통과된다면 그걸 통해서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말 이제 처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의 사상적 지표는 뭐냐? 보수라 그러면은 이건 도덕과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는 핵심적으로는 해체주의에 반대하는 거죠. 남녀 성구분 해체한다, 역사 해석 해체한다, 진실 존중 해체한다, 가치 판단 해체한다. 이런 해체주의에 반대하는 게 보수예요. 세계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문제라고. 그 다음에 우파다 그러면 나 우파요 해선 소용이 없어. 우파 왜 하는데? 전체주의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파라는 거예요. 그 반전체주의로 우리가 승화가 안 됐어요. 결국 핵심 화두는 뭐냐면 인간이 국가의 한 구성 요소냐 아니면 개인 실존이 존재하고 개인 실존은 어떤 의미에서 초사회적 초국가적 존재다. 그래서 이 개인 실존과 인간의 사회성 사이에 팽팽한 긴장, 이것이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이다. 이 둘을 잘 해나가야 된다. 이게 다르게 튀어나올 때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 문제다. 나 우파요라고 말할 분들은요. 개인 실존, 개체성, 개인과 공동체 이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우파 그냥 옛날 1930년대 반공우파입니다. 그런 우파는 이미 존재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문제를 다룬 천착한 국내의 유일한 책이 망치로 정치하기. 영어명으로는 Evaluating by a Hammer. 망치로 평가하기라는 책이에요. 제가 썼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이게 절판 상태인데 제가 슬슬 중고 사이트에서 풀면 한 20만 원, 10만 원 받아요. 근데 다시 찍기가 싫어서 안 찍고 있습니다. 또 찍으면 1년에 한 200권 팔려. 네. 이게 아마 제가 전자책으로는 걸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야의 백모가 이런 걸 하냐고. 교수님들 뭐 하시냐고. 예, 참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사상적 깃발과 지표는 뭐냐? 반중 글로벌리즘이에요. 그리고 단극 다자주의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떠들어 보면 중국 제압 순치. 그러니까 나 우파요인 사람은 전 관심 없어요. 중국을 제압 순치의 대상으로 보냐? 내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 동지요. 북한 자유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지요. 개인 실존, 자유, 민주주의, 세계시장 이런 인류 보편의 가치가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동지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떨 땐 전쟁 혹은 무기 수출, 위험한 무기 수출 이거 불사해야 된다는 거 아시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동지예요.
뭐 민주당에 이런 거 찬성할 사람은 별로 없는데 뭐 그러니까 상대방을 폭로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라도 아니 김어준 선생님 중국 제압 순치 북한 자유와 인류 보편 가치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이런 거 좀 표방하시면서 윤석열 욕하세요. 아 조국 선생 이런 거 표방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 죽창을 부르던 죽창가를 부르던 먼저 하세요. 이거 안 하시면 당신 중국 간첩 아니요? 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좀 하셔야지. 조선일보 이거 좀 하셔야지. 동아일보 이거 좀 하셔야지. 상대방을 정중하게 초청을 하여서 상대방이 그걸 거절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체가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고급지고 지능적인 게임을 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